자, 우리 친구들 이번 영상에서는요. 먼저 관계대명사절이라는 걸 배울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근데 관계대명사절 하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친구는 막 명사절도 들어봤을 거고 관계대명사절도 들어봤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사절 이렇게 다 각각 따로따로 들어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관계대명사절 하면은 명사절, 부사절 그리고 사실 형용사절에 해당이 돼요.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에 해당이 되고요. 자꾸 선생님이 절절절절 하는데 도대체 절이 뭘까라고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또 난 배웠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 관계대명사를 위한 기본 바탕을 깔고 가는 그러한 영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기반으로 관계대명사절도 하고요. 이제 후에 부사절을 배우면서 부사절의 분사 구문까지 함께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책과 내용이 아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제 선생님은 항상 영상 강의에서 기본적으로 핵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항상 제 수업에는 기본적으로 노트 또는 자기가 쓸 수 있는 작은 이제 메모지나 종이를 항상 준비해 두시고요. 3가지 색상 볼펜이랑 함께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본 수업으로 들어와서 우리 관계대명사절을 위한 주절, 종속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해보고 또 처음 듣는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절과 문장을 확실하게 구분 짓는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사실 영어에서는 단계가 3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거 화면에 표시하지 말고 여러분 노트에 표시하지 말고 이제 내용을 보면 되겠는데 이렇게 when, I, have 단어만 가지고 얘기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word, 단어로만 얘기를 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어들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품사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단어들의 품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또는 전치사와 같은 단어 모든 하나하나마다 다 품사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즉, when 단어, I 단어, have도 단어, 그리고 when 접속사, 물론 여기엔 선생님 쓰지 않았지만 I 명사, have 동사라는 이런 품사들이 전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영어를 배우고 자꾸자꾸 어려운 걸 배울수록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phrase라는 단어를 듣게 될 텐데요. 우리말로 하면 그렇죠. 벌써 아는 친구들은 구라고 대답을 했을 텐데 구라는 건 일종의 어떤 덩어리예요. 어떤 덩어리. 그럼 덩어리가 된다라는 건 저렇게 각각 다른 품사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만나서 다른 품사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만나서 무엇을 만들어내게 되냐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phrase를 의미 덩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처음에 우리가 it이라는 동사가 따로 있고요. to라는 전치사가 따로 있고 초콜릿이라는 명사가 따로 있게 되죠. 그런데 내가 이거를 쪼물쪼물 배열을 잘 해서 어떻게 나열을 하느냐? 바로 to eat chocolate 이렇게 배열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위에 거와 다른 점. 위에 it과 to와 chocolate은 각각 단어마다 가진 단어의 뜻이 전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을 모아서 우리가 조합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의미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it은 먹다, to는 누구누구에게, chocolate은 초콜릿 이렇게만 쓰지만 to eat chocolate은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문장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초콜릿을 먹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초콜릿을 먹는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초콜릿을 먹기 위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로만 존재할 때는 단어만의 고유한 뜻이 있었다라면 그것을 내가 새롭게 재배열, 조합해서 새로운 의미 덩어리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때 구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옆에 보이는 것처럼 먹는 것,
먹는, 먹기 위해와 같은 그런 의미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그럼 단어와 구는 어느 정도, 그쵸?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들이 모인 단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문장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밑에 보이는 절이라고 하는 clause라고 하는 부르는 단위가 있어요. 우리말로 그걸 이제 절이라고 하는데 구와 절의 공통점이 뭔가요? 라고 한다면 또는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한다면 일단 공통점은 둘 다 무엇과 무엇이 만나냐면 당연히 단어와 단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다만 구와 절의 일단 가장 큰 단위 구도 의미 덩어리가 되고요. 당연히 절도 의미 덩어리가 되지만 구에는 없는 것이 절에는 존재합니다. 바로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요. 그쵸? 화면에 보이는 바로 주어와 동사라는 개념이 여기서 생기기 시작을 하죠. 즉 어떤 것이 무엇을 한다라는 의미가 생성되는데요. 선생님 그럼 센텐스와 같지 않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절의 특징은 문장을 구성하는 더 작은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옆에 보면 1번 문장을 볼게요. When I have some free time, I usually watch movies at home. When I have some free time, I usually watch movies at home. 이렇게 문장을 썼다고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I have some free time. 나 가지고 있어 자유시간을 주어와 동사가 있죠. 그쵸? 여러분 눈에 잘 보이고 있죠? 여기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I usually watch movies at home. 나는 주로 집에서 영화를 봐. when이 없다라고 할 때 여기도 주어와 또 usually를 건넌 저기 뒤에 동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이거를 그냥 문장이 왔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자, 문장과 문장이 만났을 때 콤마가 찍혔고 끝에 보면 이렇게 조금 더 확대를 하면 끝에 마침표가 찍혀 있어요. 우리는 이 마침표가 있을 때 그것을 비로소 뭐라고 합니까? 문장 보호가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비로소 센텐스라고 하죠. 쉼표는 문장 보호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question mark나 느낌표나 또는 마침표를 문장 보호라고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있어야 문장이라고 하고 그럼 이 문장은 두 개의 동사와 두 개의 주어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내가 이걸 하나의 의미로 적절하게 연결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게 무엇이다? 바로 그게 그렇죠. when과 같은 친구들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친구, when과 같은 친구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냐면 화면이 잘 안 움직여서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각각 2개 이상씩 존재하게 될 때 2개 이상씩 존재하게 될 때 미안해요. 선생님이 펜 모양을 안 바꿔서 이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를 넣자. 그게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지금 when과 같은 접속사, 영어의 약자로는 conjunction, cons라고 우리는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안에 있는 선생님이 여기를 파란색으로 썼어야 되는데 실수했어요. 네. 정리하자면 우리는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있는 걸 모두 문장이라고 하지 않고요. 주어와 동사가 하나씩만 있을 땐 문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2개 이상이 만나면 그 친구들을 부르는 단위가 달라집니다. 저 분홍색 박스와 파란색 박스에 들은 저 친구들을 바로 우리가 무엇이라 부른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둘 다 절절 하면 되나요? 그럴 순 없죠. 절절절절 할 수는 없고요. 그 친구들에게 별명을 지어줍니다. 바로 밑에 화면에 보이는 주절과 종속절이라는 말로 나누게 됩니다. 다시 무엇으로요? 하나는 주절, 또 하나는 종속이라는 종속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어떤 이미지냐면요. 사실은 이 주절이 원래 문장입니다. 근데 이 친구한테 내가 다른 의미를 더 덧붙여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로 또 다른 주어 동사, 바로 이 또 다른 주어 동사를 끌어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다른 주절, 이 주절이라고 부르는 바로 남의 집에 다른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둘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바로 누구?
그렇죠. 컨정션이 바로 여기서 활약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하나의 문장 안에 주어 동사가 두 개가 있다면 자 우리가 그중 하나는 주절이라고 부르고 그중 하나는 종속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주절은 말 그대로 주인입니다. 즉 이 친구 바로 이 주절 안에 있는 이 동사가 텐스를 결정할 수 있는 그쵸? 시제를 결정할 수 있는 메인 버브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시제를 결정할 수 있는 메인 버브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conjunction 접속사를 짊어지고 남의 집에 들어오는 접속사를 짊어지고 남의 집에 들어오는 이 절을 우리가 바로 무슨 절? 그렇죠? 바로 요 종속절 속한다라는 의미의 종속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속절의 동사는 주절 동사의 시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옆에 몇 가지 예문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2번 Lucy left after she heard the news라고 했어요. 자, 루시가 뭐 했어요? 떠났어요. 뭐 한 다음에요? She heard the news. 그녀가 그 뉴스를 들은 다음에 자, 선생님이 일부러 파란색, 분홍색으로 표시하는 이유는 분홍색이 바로 여기 보이는 주절이 되겠고요. 그쵸? 주절도 계속 제가 무슨 색깔로 이렇게 분홍색으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게 되죠. 그쵸? 진한 분홍색으로. 그리고 종속절이 바로 계속해서 선생님이 접속사 색깔에 맞춰서 요 종속, 그쵸?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 저 분홍색이 주절이 되고 파란색이 종속절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내가 메인 버브를 찾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종속절은 바로 무엇의 주절의 시제를 따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되기 위해서 나는 주절과 종속절을 만나게 하는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주절 그리고 뒤에 누가 있는 바로 요 after이라는 접속사가 있는 누가 같이 와서 그렇죠. 종속절이 같이 와서 하나의 무엇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쵸? 문장 부호에 보이는 하나의 센텐스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종속절이라는 친구가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란 얘기죠. 바로 저 접속사들에 따라서 우리는 종속절의 종류를 총 3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그 중에 우리 이 종속절 종류 중 우리는 아까 말했던 그 관계대명사절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속절의 종류는 크게 전체 문장 안에서 명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쵸 우리 왜 투부정사 동명사에서도 명사 기능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명사의 역할하는 자리에 들어간 절을 명사절 그리고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바로 여기가 관계대명사절이 되겠죠. 그 절을 바로 우리가 형용사절 그리고 마지막에 문장을 꾸며주듯 부사가 문장을 꾸며주듯 자신의 뒤에 오는 또는 앞에 있는 주절을 꾸며주는 부사절까지 총 3가지가 종속절의 종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이렇게 화면에 예문을 보여주고 있죠? 조금 더 연습해보고 싶은 친구들 우리 이렇게 화면 캡처해서 여기가 종속절 여기가 주절이라고 부르는구나. 종속절은 아주 발견하기 아주 쉬워요. 뭐만 알면 돼요? 그쵸? 접속사가 시작되는 구간부터가 종속절이다.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영상 쉬어갈 거고요. 그동안에 우리 단어 절의 차이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또 절과 절이 만나서 문장을 이룰 때 각각의 절들을 어떤 명칭으로 부르고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를 한번 마인드 매핑하고 다시 들어오면 좋겠어요.